비굴한 행동을 취하면서까지 총장 자리에 남아있지 않겠다. 총장으로서 업적을 내지 못하거나 업적을 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고려대학교 제9대 총장 김준여 선생이 취임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며 가족에게 남긴 말이다. 당시의 다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총장으로서 그의 시간은 짧고 굵었다. 지금부터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김준엽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대의 대한민국은 전두환 정권의 지배 아래 정치적 암흑기를 맞고 있었다. 고대생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들은 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 대학은 자연스레 정부의 감시체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학도 호국단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어 정부의 통제를 받았고 기관원들은 총장 비서실에 진을 치고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다. 김준엽은 이 기관원들을 내쫓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보안사, 안기부, 치안부 등에서 파견된 기관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비서실은 점차 여유를 되찾았다. 고려대의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그가 총장으로서 내디딘 첫 발걸음이었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해 김준엽은 임기 내내 정부와의 갈등을 빚게 되지만 굴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유를 향한 몸짓을 지지한다. 1983년 가을, 고려대생 수백 명이 학생회관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농성에 들어갔다. 시위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지쳐갔다.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치거나 아픈 학생이 있으면 내보내라.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 바로 병원에 데려갈 것이니 걱정 말고 내보내라. 학생제군, 몸을 다치지 마라. 김준엽이 직접 확성기를 들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총장의 목소리에 힘을 얻은 학생들은 무사히 밤을 지샜다. 물론 김준엽도 그들과 함께였다. 그의 끈질긴 경찰과의 교섭 끝에 500여 명의 학생들은 날이 밝자 자진해산하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전두환 정권 당시 연행제가 없는 유일한 시위로 기록된다. 이듬해인 1984년 가을, 고려대 학생들은 학도 호국단을 폐지하고 총학생회를 부활시킨다. 이를 위법으로 간주한 정권은 학생회 간부들을 제적시키라고 김준엽을 압박한다. 그러나 김준엽은 움직이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대학생들이 민정당사를 점거하여 농성을 벌인다. 정권은 해당 학생들을 제적시키라고 압박하지만 김준엽은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해당 문제를 논의하다 다른 교수들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자 김준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적이면 학생으로서 사망 선고인데 제자들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밥이 넘어가십니까? 이처럼 누구보다 제자들을 아꼈던 김준엽이었지만 총장으로서 그의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정권과의 대립 때문이었다. 정부는 총장 파면을 위한 이유를 모색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교직원 자녀 특혜 입학을 문제 삼았다. 특혜 입학 폐지를 주장했던 김준엽이었지만 특혜 학생 25명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위했던 총장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1985년 2월 25일 총장으로서 마지막 행사였던 고려대 졸업식에서 학생들은 총장 사퇴, 결사 반대를 외치게 된다. 훗날 김준엽은 총장 퇴진 요구 시위는 많았어도 사퇴 반대 시위는 내가 처음이었을 것이라며 큰 영광이었다고 회고했다. 고려대학교 총장이 총리보다 높은 자리인데 어떻게 총장을 하다가 총리가 될 수 있는가? 학교를 떠난 이후 김준엽은 수많은 입각 제의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별세하기 전까지 학계에 몸을 담았다. 군사 독재자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본인의 가르침처럼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김준엽의 신념과 가르침은 여전히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